위로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지정맥이죠. 하지에 있는 정맥이 정맥 중에서는 제일 힘들다.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의 직업 중에 최고 이제 증상 심하신 분들은 요리사, 제빵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모신 분은 이담 외과 의원 김현규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나이를 먹어갈수록 네. 그 몸에 좀 변화가 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발이 저리고 뭐 차가워지고 목, 이 허리, 네. 뭐 목 여기 이런 데가 좀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거보다도 사실 혈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쪽이 더 훨씬 무섭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좀 이러한 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최근에 그 아침 프로그램을 틀면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는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 순환, 혈관 건강,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항암, 뭐 요 두 개가 이제 그 골자인데요. 그 중에 이제 혈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혈관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실제로 혈관을 치료하는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죠. 혈관을 직접 치료하는. 실제로 혈관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병이 원래 안 생겨야 돼요, 혈관에는. 네. 그러니까 심장에는 암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운동량도 많고 이제 순환도 빠르고 혈류량도 많은 쪽에는 잘 안 생기거든요. 물론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것처럼 혈관에는 원래 병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제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거죠, 인간 자체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평균 수명이 낮았지만 지금 뭐 80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유병장수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온갖 병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질환입니다. 과거 한 3, 4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는 우리 선배들이 하는 말씀은 혈관병 없다. 우리나라는 혈관병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채를 김치를 많이 먹어서 아니 그냥 없다. 미국에 많은 이게 북미에 많은 거다. 이제 백인들한테 많은 병이지. 고기 많이 먹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콜레스테롤 끼고. 우리나라 없다. 근데 이제 오래 사니까 많다. 말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 이쪽 우리랑 비슷한 이제 일본, 대만, 한국에 혈관병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혈관병이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게 혈관이 동맥이랑 정맥 있잖아요. 네. 우선 정맥부터 얘기하자면 제일 흔한 거는 하지정맥류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예, 워낙 하지정맥류 하는 병원도 많이 생기고 흔한 병이고 치료가 예전에는 어려웠거든요. 수술이 좀 컸어요. 지금은 수술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간단해져가지고 이제는 놔두지 않고 다 치료를 하는 그 시대에 온 거죠, 이제. 근데 이 하지정맥류가 정확하게 어떤 병입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기준을 이제 뭐로 잡아야 되는지 이제 신경외과랑 심장내과랑 싸우는데요. 이제 심장 쪽이 중요한 사람은 심장이 기준이다. 뇌가 중요하면 뇌가 기준인데 제 생각은 뇌입니다. 네. 그럼 제일 먼 곳이 어딘가요? 발끝? 발이잖아요. 예. 거기부터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 게 정맥의 역할인데 제일 먼 곳이 하지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못 보내는 거죠. 네. 잘 못 보낸다는 게 제가 좀 무식한 질문입니다만은 이 뿜어대는 혈압,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뭔가 그 압력이 약해서? 네, 압력이 젊었을 때는 근육이 좋죠. 팽팽하니까 잘 보내는데 이제 동맥에 비해 정맥은 원체 혈압이 낮거든요. 한 4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압력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제 하체에 있는 게 근육량이 떨어지죠. 나이를 들면. 그러니까 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력을 이겨내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거든요. 그렇죠. 척추병도 중력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를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어다니면 이런 병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물이니까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은 위로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지정맥이죠. 팔이나 배에 있는 거는 그보다 덜하죠.
일이. 그러니까 하지에 있는 정맥이 정맥 중에서는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지정맥 뭔가 내가 문제가 있거나 네.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이제 여행을 가시면 네.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좀 오래 서 있다든지 네. 뭐 행사가 있다든지 내가 뭔가를 강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일상생활 패턴이 바뀔 때 못해요. 예전에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예전에 했으면은 뭐 쉽게 말하면 해외여행이다. 그러면은 좀 걸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했으면 지금 못하는 거죠. 쉽게 필요한 거죠, 다리를. 그럼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눈으로 확인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심한 상태다. 근데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온 게 이제 야 막 지렁이처럼 간다. 그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손이나 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왜 그 검붉은 그 핏줄 지렁이처럼 이렇게 그 핏줄이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다 하지정맥입니까? 하지정맥 때문에 오는 건데요. 이제 그게 다 병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근육질에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정맥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하면 여기 정맥이 터질 듯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양화적인 발전이 있는 거고요. 네. 대부분의 악화되어 있는 거는 좀 모양이 보기 흉하죠. 보기 흉한데 이제 여성이랑 남성이랑 비교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많이 튀어나오거나 보기 흉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놔둬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덜 튀어나와도 나 안 튀어나왔는데 만약에 남편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와이프는 부인분은 별로 안 튀어나왔는데 나는 많이 저려. 막 주물러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중한 상태인 거죠. 네. 남자가 많이 튀어나와도. 결국에는 증상으로서 얼마나 중한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다리가 좀 막 저리고 그 하지정맥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하고 이럴 때는 우리 다리를 좀 높이 올리잖아요. 머리보다 베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올린다든가. 하지정맥류에도 이런 것들이 좀 도움 되나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력을 이기는 거거든요. 중력을.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타면은 그러네. 더 심장으로 쉽게 오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요. 이제 심장보다 높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개 하나 정도만 올려주시면 다리가 편해지십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직업군이 더 이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중력에 더 영향을 받는 걸로 보시면 당연히 서 있는 게 힘들고요. 그렇군요. 직업군은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요새 별로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요? 뭐 제가 이거 뭐 안 나가겠지만 많이 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최고의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의 직업 중에 최고 이제 증상 심하신 분들은 요리사 제빵사입니다. 그렇구나. 요리하시는 분이나 제빵하시는 분은 아예 앉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새벽부터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흑백 요리사 잘 나가잖아요. 하지정맥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렇군요.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더 심하죠. 머니까 그냥 중력에 심장. 이럴 때 좀 키가 작은 게 유리한 건가요? 네, 눈물을 흘리지만 더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하지정맥류 걸리면 좀 어때? 이렇게 좀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병인가요? 아니면 정말 좀 무서운 어떤 후유증이 있는 병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얘기 드리자면 암만 무서워가지고 절대 안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성 질환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이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옷을 내가 거꾸로 입고 평생 살면 불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치료가 워낙 쉬워져가지고 이왕이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이거 뭐 어떻게 혈관 의료 그냥 그 동맥경화 이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쌓여있는 혈관을 뭐 깨끗이 청소한다 뭐 이런 느낌? 근데 하지정맥은 어떻게 정맥을 청소할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정맥은 흐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서 개천이 생겼어요. 개천이 생겨서 흐름이 좋으면 거기에 이제 물고기도 살고 좋잖아요. 근데 느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악취가 나고 썩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계를 해가지고 더 흙을 파가지고 물을 더 흐르게 만드는 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죠. 근데 이 덮어버리는 게 수술법입니다. 아, 덮는다는 건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통하지 않는 막혀 있는 그 혈관을 자른다는 아니죠. 얘기인가요? 이제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혈관 나 몸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리거나 막아도 되냐? 막아도 돼요. 왜 그러냐? 이제 고름은 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거죠. 아, 이미 망가진 그리고 거는 혈관이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로 보면 중요하다고 그건 맞는 얘기지만 이 정맥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부 정맥이랑 표제 정맥으로 나눠져요. 표제 정맥은 이렇게 우리 병원 가면 주사 맞잖아요. 네네. 우리가. 근데 여기 주사 맞았는데 막 여기 약이 샌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면 막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표제 정맥은 덜 중요해요. 근데 정맥 중에서도 신부 정맥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동맥이랑 같이 가거든요. 네. 실제 하는 일의 90%는 신부 정맥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정맥의 펑션을 역할이 좋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네. 그게 좋으면은 이제 수술 진행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생각 뭐 단순하게 네. 그냥 그 문제 그러니까 혈관은 다시 복구는 안 되나 보죠? 네. 재생이? 네. 다시 그러니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네. 잘라버리는 네네. 그게 가장 최선이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렇다면 네. 우리가 좀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이렇게 좀 많이 서서 일하는 아니면 네네. 이렇게 다리에 많이 쥐가 나고 이러는 네. 분들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렇죠. 좀 피가 안 통한다 네네. 이런 사람들 좀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죠. 아, 뭡니까? 누워서 살면 됩니다. 예, 기어다니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나 이런 거 하면 제가 악플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다리 장단지 근육이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장단지 근육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체 중요하다. 그게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 근육의 압력을 대신해주는 기구를 착용하는 게 쉽게 말하면 스타킹이죠. 아, 그래서 외부 압력을 주는 스타킹을 착용하면은 이걸 짜서 더 올려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힘이 없고 네네. 이것이 오히려 하지정맥이 생길 수 있는 또 그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힘 오히려 근육량이 빠지면요. 그럼 네. 근육을 운동을 계속 하는 네.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운동해야죠. 운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지정맥 있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하지정맥 있는데 그럼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많이 걷거나 뛰잖아요. 그럼 네. 서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정맥 악화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이클 선수 다리 보시면 하지정맥 엄청 심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압박 스타킹 착용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아무 압박 스타킹이 아니라 요새 올리브영이 엄청 잘 나가나 봐요. 다 올리브영에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잘 나가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하시는 거 좋지만 제가 올리브영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병원에 가시면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 훨씬 고가에 저희 병원은 스위스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킹계 에르메스라고 제가 합니다. 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스타킹이라는 게 우리 살과 닿기 때문에 면으로 된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 이 자꾸 여성분들이 신는 그 스타킹이 떠올라서 네. 이 간지가 좀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간지 안 납니다, 실제로. 아, 그래도 건강을 네.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간지가 안 나니까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결국. 아. 수술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하긴 이걸 입고 산다는 게 우리 남자들로서는 아, 좀 불편할 거예요. 여성은 괜찮아요. 여자분들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노출을 해야 되는데. 아, 노출을 네, 못하겠다. 여름 같은 경우에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은 그게 또 이렇게 좀 안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네. 에르메스라는 얘기는 좀 취소하시고. 네. 그럼 뭐 루이비통. 알겠습니다. 에르메스는 이뻐야죠. 네, 아니 근데 나름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질이. 네, 질이 그렇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냥 단지 생각할 때 이 핏줄이 피가 안 통한다 그러면 썩는다? 네. 그럼 다리도 썩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오, 예. 그럼 뭐 썩다 보면 그럼 또 절단해야 되는 사람도 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 네네. 당뇨병 환자들이 보통 많이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정맥류도 그런 위험성이 있나요? 있어요. 예. 그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네. 옛날 말이 다 맞거든요. 이것도 피가 고이면은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 결국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게 이제 하지정맥 최종 단계인데 그러면 썩어요. 그래서 썩는데 이제 썩는 부위가 혈관 동맥 부위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봐야죠. 그 대신 이제 치료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네. 그 정도 가면. 그래서 정맥 부위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피부 이식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염증을 다 제거한 다음에 좀 치료를 좀 깊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그러니까 좀 네. 가볍게 넘길 병은 아니군요. 아니 가볍게 넘길 병은 아닌데 요 단계까지 요새는 안 가세요. 그 전에 다 치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만나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기 이제 조금 경기도만 가도 노인정을 돌아다니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상처인 줄 알고 밤낮 긁고 있어요. 근데 긁고 있는데 안 나서 다리가. 그러면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정맥에서 네. 발생하는 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동맥에서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맥경화도 네. 그런 거죠? 네, 동맥경화는 이제 조금 이제 심각한 건데요. 심각한가요? 네, 동맥경화는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한 뭐 30-40% 이렇게 되고 이제 지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병이 없어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병이라는 건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네, 고지혈증이 위험하고요. 당뇨 위험하고 고혈압 이 세 가지가 거의 뭐 그냥 최고의 이제 원인 셋 중에 하나죠. 3대 네. 정도. 네. 아니 근데 네. 그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네. 그 고지혈증약 네. 이게 이제 네. 계속 관리하려면 네. 먹어야 된다가 네.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먹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네, 고지혈증.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고지혈증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약을 거의. 먹어야 된다. 예,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위일 거예요. 고지혈증 전 세계에 리피토라고. 하여튼 그 고지혈증은 무조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예방도 언젠가 평균 수명을 엄청 올리기 때문에 이 동맥도 한번 그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뭔가 쌓이고 이러면은 다시 재생이 어려운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그러니까 동맥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난해한 문제일수록 해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새 유일한 치료가 이제 줄기세포죠. 줄기세포. 그거 외에는 다른 효과는 있습니까? 유일한 효과 있는 치료입니다. 물론 유일한 거라 그랬지 효과가 크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식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혈관외과가 혈관 이식까지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답이 없는 질환, 이렇게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런 질환들이 보통 이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갖고 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혈관을 갖다 이어붙이고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줄기세포가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동맥경화가 혈관 협착으로 발전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협착이나 동맥경화는 이제 동맥이 쉽게 말하면 딱딱해졌다는 건데 왜 딱딱해지냐는 거죠. 고혈압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혈관 벽에 이렇게 피가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게 때리면은 얘가 염증을 일으켜요. 혈관벽이 찢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럼 조금씩 미세하게 찢어졌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나섰다가 우리 상처가 났으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후된 벽이 딱딱해지면 동맥경화라 그러고요. 예,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맥경화에는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까? 동맥경화는 미리 이제 우선적인 그 선제하는 병을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고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를 유발시킨 그 병, 그 자체를. 그렇다면 예방법도 그러한 병이 심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예방법이겠네요.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 또 하나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담배. 흡연이 가장 큰 위험인자 중에 하나고 사실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좋은 혈통. 좋은 혈통. 맞네. 혈통이 좋아야 된다. 좋은 혈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유전자적인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면 할수록 결국 유전자에 좀 기인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가 잘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좋은데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뒤돌아서면 막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금 치료가 조금 힘들죠. 근데 그 당뇨발
네. 근데 당뇨발이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듣는데 네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당뇨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당뇨병의 3대장 합병증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장병, 당뇨 신경병, 이게 세 가지가 당뇨 합병증 3대장인데 이게 동시에 와요. 아, 동시에. 네, 그래서 다 한꺼번에 하나가 오면 다 검사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뇨족은 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당뇨족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신경병이 있잖아요. 네. 당뇨가 신경을 침범해서 망가뜨리는데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제일 안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다리잖아요. 다리요? 네, 그러니까 당뇨 족부에 먼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중에서 감각신경이 중요할까요? 운동신경이 중요할까요? 감각신경?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때리면 아파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 움직이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감각 중에서 찌르고 아픈 통증보다 둔각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을 느끼는 네. 이 신경, 이게 덜 중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둔각을 느끼는 신경부터 망가집니다. 네. 그게 당뇨족부 병변의 당뇨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발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둔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병이 있는지 먼저 알아내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튜닝 포크 테스트인데 포크가 이렇게 떨려요. 갖다 대는데 이거 느껴지세요? 아, 느껴지세요? 감각이 있나?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제 그게 초기고 실제 당뇨족부는 이거고 당뇨족은 이거고 당뇨족 병변은 이제 얘기가 좀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미 동맥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 보니까 네. 막 발이 새까맣게 발톱 네. 없었다 그냥 발이 새까맣게 네네. 죽어가지고 네네. 나중에 뭐 절단도 해야 된다고 심해지면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된 거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선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발톱을 세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할 때 조금 작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걷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스웨바를 신고 가는데 밖에 외부 활동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게 있다가 잘 나서야 되잖아요. 안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혈관외과에서 특히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침 놓는 걸 좀 싫어합니다. 침. 예, 침. 왜냐하면 다리 좀 저리고 이러면 침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를 가해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작은 상처가 나는 건데 그 네. 상처가 낫지가 않고 더 확대가 되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고 이러면 침 맞으면 확 좋아지고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당뇨족이 와 있으면은 그게 안 나서요. 그래서 실제 절단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당뇨병에 걸리면은 당뇨족이 바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당뇨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당뇨족이 네. 그러니까 안 오는 것도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당뇨 진단을 받는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근데 발을 자른다고 하면은 엄청난 공포거든요. 무섭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일을 안 겪고 수명을 다하십니다.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당을 잘 조절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당 조절.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발이 막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하게 뭐 변색이 됐고 네. 막 죽어갔고 해도 네. 당뇨 수치를 낮추면은 이게 좀 더 나아질 수 아니죠.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이미 합병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당뇨 수치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야 되는군요. 당뇨병 네. 그리고 당뇨 합병증. 그렇죠. 이걸 나눠야 되는군요. 이미 오잖아요. 그럼 조절하고 마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자주 확인해서 네. 수치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서도 관리를 막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저 같은 의사를 볼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좀 멋있으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하지정맥도 하니까 오세요. 네. 근데 이 버거시병은 또 뭡니까? 버거시병은 앞서 말한 그런 모든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갑자기. 네. 그 대신 딱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거죠. 담배죠. 담배. 네, 담배 외에는 모든 원인이 없는데 손발이 괴사되는 병을 버거시병이라고 합니다. 아, 괴사된다. 네, 근데 이건 이미 썩어 들어가고 대부분의 버거시병 환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버거시병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특징적인 동맥의 소견이 보여요. 코크스크루 이제 와인 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동맥이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기 제일 힘든 병이에요. 아니 이게 혈관이 우리 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어지간히 이게 상처가 나고 완전히 그 아픈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리 없는 시한폭탄 네.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평소에 이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는 합병증이나 이제 원래 이제 선행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고혈압, 네. 그다음에 뭐 그 고지혈증, 네. 또 하나가 뭐죠? 당뇨죠. 당뇨. 네. 이 세 개의 병이 있는 그러니까 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관리를 해야 관리를 되는군요. 타이트하게 해야죠. 그리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술은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술은 좀 좋거든요. 혈액순환에. 어느 그쪽에 정도는. 옷이 빨개지고. 아니 어느 정도는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 먹잖아요. 죽도록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적당하게는 괜찮다. 적당하게가 근데 이제 한 달에 2번 이틀 정도 와인 2잔이 적당한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에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술 마시면 담배를 더 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주를 또 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그 외에 또 어떤 예방법, 뭐 좋은 어떤 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해야죠. 아 근력 운동. 웨이트 이런 것들이 좋고 이제.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것들이 있어 달리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달리기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안 좋아하는 게 별로 힘이 안 실리는 산책.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생각보다. 산책을 걷는 거 네, 그래서 나는 뭐 마음보 옛날에 그 마음보 걷기가 예전에 유행하죠. 네,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유행한가요? 네. 근데 마음보는 공식적으로 이제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한 6,000보 정도가 좋다. 아, 네, 이렇게 6,000 나왔는데 이제 그냥 힘을 안 들이고 걷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달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하가 걸려야 돼요. 하지정맥은 안 되고 하지정맥이 걸리신 분들은 달리면 더 안 좋다면서요. 사실 수영이 제일 좋죠. 수영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누워서 하잖아요. 그러나 누워- 그 외에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리는 것도 괜찮다. 네, 부하가 좀 걸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단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이제 그 항상 먹는 것도 뭐 이래 뭐 한국 사람들이 나는 채소, 고기는 별로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혈관에는 단백질, 피가 질질 나는 이런 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 레어 네, 그거 먹어야 되고. 오히려 탄수화물, 뭐 감자, 옥수수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당만 올리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 랍스터, 꽃게 엄청 좋은 겁니다. 비싸서 그렇지. 이거 비싼 것들. 네, 그렇죠. 혈관에는 비싼 게 최고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단 그런 그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합병증 생기기 전에.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네. 젊은 분이었는데 혈관이 터졌어요. 혈관이 터져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 혈관을 만져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탄력이 없는 거예요. 잡는 대로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시게 됐는데 1년 뒤에 그 쌍둥이 분도 사망했습니다. 유전인가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이겨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신장 투석. 네, 그 투석하시는 분들이 혈관 질환을 달고 사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세요.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치. 전문가의 치료와 네, 보호를 그렇죠. 계속 정기적으로 네, 받아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이상한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가혹한 환경에 자기를 내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리행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맨발로 뭐 땅을 걷는다든지. 이런 맨발로 걷는 거 안 좋아요? 네, 이런 분들은 안 좋죠. 그러니까 요새 뭐 맨발 걷기 얼딩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게 좀 유행하는데 이런 분들은 안 좋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완전히 비추천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내가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안 좋죠. 근데 마침 또 이 혈관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병원 가서 피 뽑을 때 이 혈관이 안 잡힌다고 아무래도 한 3번, 4번씩 찌르잖아요. 간호사들이. 그런 경우는 이 혈관 건강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유전적으로 좀 작은 거죠. 혈관이 작아서. 동맥도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남자라고 해서 꼭 다 큰 것도 아니고 다른데 실제로 그 조금 이 정맥이 덜 발달하신 분들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여자분인데 남자처럼 엄청나게 발달한 분도 있어요. 운동을 안 해도 근육도 높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컴플렉스라고 이제 찾아오세요. 없애달라고. 아, 혈관이 툭툭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막 남자 손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저는 말씀드리죠. 이거는 엄청 좋은 유전자로 타고났다. 근육질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아, 결론은 근육질이 혈관도 좋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살이 좀 뚱뚱하면 찾기 힘듭니다. 이게 피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치, 지방이 다 위에 있으니까.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혈관은 크긴 큽니다.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김현규 원장님 모시고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약간 가슴이 찌끔찌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나도.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동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담 외과 의원 김현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